그래서 한 2억 7천에 입찰을 하면 로또 3등 정도의 확률로 가끔은 된다. 아니, 우리도 로또 막 사다 보면 가끔 3등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렇게 한 2억 7천 정도 막 이렇게 되게 낮은 금액으로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운 좋아서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번 넣었어. 100번 넣었는데 1억 싸게 산다고 하면, 네, 좋죠? 경매는 분석만 잘하면 다 될까요? 아니요. 부동산 경매에는 운도 작용합니다. 중요한 건 그 운을 만날 자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이한 물건이라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입찰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도 예상 못한 가격에 낙찰되는 순간이 옵니다. 혹시 다음 주에 뭐 입찰하고 싶으신 거? 저는 이런 것들도 초보자들은 한번 입찰해보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쉬운 물건이야. 아주 쉬운 물건인데 운 좋으면, 그러니까 운이 어떤 운이냐면 한 로또 3등 정도의 확률. 로또 3등 정도는 될 수도 있잖아.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로또 3등 정도의 확률로 되면 한 1억 정도. 제가 너무 또 이거 띄워드렸나? 자, 두정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야. 근데 이게 보통은 감정을 좀 높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70%가 떨어져도 시세보다 많이 싸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감정을 거의 시세대로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세야, 지금. 그러면 이거를 입찰을 해. 근데 그냥 한번 입찰 그냥 넣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억 7천.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지. 최저가는 좀 그래도 너무 심하니까 한 1,100만 원만 더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 낙찰되면 1억 싸게 사는 거잖아. 그죠? 근데 명도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명도가 난이도가 하야, 하. 난이도 하인 거가 뭐가 있어요? 비어있는 집 명도요. 그건 난이도 하 아니에요. 빈 게 확실하면은 난이도가 하지. 이사 나간 거 확실히 알아. 그러면 난이도가 한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문 따봐, 그냥? 어렵잖아요. 원래 그래서 태문부재 명도가 원래 더 어려운 거예요. 누구랑 얘기를 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문을 따볼 수도 없고. 낙찰 받고서도 안 돼요? 큰일 나죠. 소유주가 됐다고 해서 문을 따면 돼요, 안 돼요?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 그래가지고 사람 안 사나? 그 마스터키 있잖아. 마스터키 갖다 열었어.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경찰 부르면 바로 현행범 체포, 주거침입. 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낙찰 받는 거 똑같죠. 낙찰 받고 잔금 냈어. 내 거네. 저희 열쇠 아저씨 불러가지고 문 좀 따주세요 하면 열쇠 아저씨가 그냥 따줘요? 잘 안 따줘요. 왜냐면 같이 땄다가는 공범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물어본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집주인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어떤 분들은 집주인 맞죠? 하고 그냥 따주는 분도 있는데, 그냥 땄다가 큰일 나요. 해가지고 저 등기부등본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큰일 나요. 그래서 명도 쉬운 거, 난이도 하, 배당을 100%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난이도 하예요, 그거는. 아니, 내가 물어줄 것도 없지. 그 다음에 그분 배당 다 받으려면 뭐 있어야 돼요?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아간단 말이죠. 자, 임차인. 3천에 130. 배당도 다 받아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말소기준 등기를 보면, 여기잖아요. 2019년도 그 SC제일은행에서 대출 나간 게 채권 최고액 2억 6,800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언제 들어와? 24년도 1월 달에 들어와. 그리고 그 뒤에 권리가 누구예요? 24년도 4월에 근저당 2억이야. 2억. 그러니까 이분은 배당 순위가 2등이에요. 2등. 2등이기 때문에 다 받아간다고, 3천을. 그래서 명도 확인서 주고 명도하면 끝. 명도 난이도 하. 근데 혹시라도 2억 7천에 넣었는데 됐어? 그러면 1억 싸게 사는 거예요. 33평형대 매물이 2억 7천도 있는데요? 이걸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거 보고 어떻게 해요? 33평이구나.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셔. 이거는요, 전용 면적이 33평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이 110제곱미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84제곱미터짜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평형대가 41평형이에요. 큰 거라고, 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매물들 보셨죠? 매물 보니까 얼마예요? 제일 싼 게 제가 알기로는 3억 7천일 거예요. 제일 싼 게. 아마 근데 뭐 저층 싼 게 있을 수 있겠지. 한 2층, 1층. 네, 근데 얘는 16층이거든요. 그래서 한 2억 7천에 입찰을 하면 로또 3등 정도의 확률로 가끔은 된다. 아니, 우리도 로또 막 사다 보면 가끔 3등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렇게 한 2억 7천 정도 막 이렇게 되게 낮은 금액으로 넣어보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운 좋아서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번 넣었어. 100번 넣었는데 1억 싸게 산다고 하면, 네, 좋죠? 사업자를 내야 할까요? 대출 때문에? 대출은 지금 2주택자는 상관없이 되고, 무조건 되고, 3주택부터는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4주택, 5주택자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애매해지죠. 왜? 취득세가 일단 공시가 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3주택부터 8%, 거기에 지방세, 농특세, 교육세 이거 붙으면 한 8.58%. 아셨죠? 자, 그거 뭐, 대출 받고 이런 거는 일단은 낙찰 받고 생각하자고요. 낙찰 받고 생각하자고요, 그거는. 예. 임대사업자 대출 가능합니다. 지금 수도권 안쪽은 매매사업자로만 대출이 되는데 수도권 외 지역은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다 사업자 대출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나온다. 그럼 이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2억 7천, 야, 1억 싸게 사는 게 되겠어? 그러면 결국은 낙찰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높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거 전세가 정도로는 쓰겠어. 나는 그냥 낙찰 받고 전세 놓고 그냥 무자본 투자로 하고 싶어. 하면 전세가 보면 되죠. 전세가. 전용 110짜리. 자, 전세. 전용 110이 매물이 없네요. 그러면 큰 것도 없고 그럼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 전세가 없어요. 야, 이거는 전세가 없는 거야. 전세 하나 있다. 84 타입만 하나 있네요. 84 타입이 2억 6천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41평형은 전세 놓으면 한 3억? 3억 정도는 충분히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실거래로 보자고, 실거래. 실거래로 전세를 보니까 매매가 지금 얘가 똑같은 평형대인데 8층이 지금 4억 3천에 올라와 있잖아요. 됐다. 자, 전세로 보니까 여기 있네. 전세가 3억. 역시 3억. 네, 3억 정도면 전세에 넣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3억에 받으면 일단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죠. 그리고 2년 뒤에 파는 거죠. 그러면 그때 2년 뒤에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제 생각에는 보합 정도는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신규로 아파트 공급은 많이 되는데 많이 되는 데가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지금 요 앞에 된 데들이 지금 39평형 뭐 이런 데들이 지금 8억 정도 가요. 그러니까 얘 8억인데 얘가 지금 4억 3천이면 싸잖아요. 좀 옛날 아파트긴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보합 정도 가.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는 좀 떨어지거든요. 전세가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매매가가 많이 영향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억에 사서 2년간 전세 주고 그 다음에 파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못 팔잖아. 팔아요. 매수자가 실거주 조건부로 매매가 가능해요. 그리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전세 세입자 있죠?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 거절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을 못 판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거라고요. 안 맞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들어가 산다는 조건이면은 매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도 거부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건 있지. 그냥 무작정 나는 내가 그냥 더 살 거야. 세입자가.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명도 소송해야 돼요. 방법 없어 그거는. 네. 명도 소송해야지 어떻게. 근데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이제 피를 좀 많이 보죠. 왜냐면 그런 소송 비용, 그 다음에 그 부당 이득 관련돼서 거기 계속 그냥 살았잖아. 그럼 그런 비용들, 그런 것까지 다 명도 소송하면서 다 전세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것까지 가는 임차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건 한번 도전해볼만 하죠. 보자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갑자기 뭐 한 3억, 3천, 4천.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로또, 어차피 안 될 거 하고 왜 사,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기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100번 입찰하면 한 번은 된다고요. 100번 입찰할 시간이 없나요? 그건 미납관리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명도 확인서 줄 때, 저 관리비 정산하고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경쟁자, 누굴까요? 여기에 가장 큰 경쟁자. 바로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네. 세입자는 알잖아. 야, 우리 집 그래도 3억 7천 넘는데? 지금 2억 5천 9백? 내가 입찰해볼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건에서 세입자가 있을 때는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세입자가. 물건도 제일 잘 알고. 명도할 것도 없잖아, 자기가 낙찰받으면. 명도할 걱정도 없고. 공 하나 더 쓰는 실수만 안 하시면은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은 다음 주만 나오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니 뭐 앞으로 우리 10년 뒤면 뭐 AI가 뭐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계속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